조선 최고의 성군이라 불리는 성종. 학문을 사랑하고 경연을 즐기던 그가 단 한 명의 여인을 죽이기 위해 법규까지 무시하며 광기 어린 집착을 보였습니다. 왕실의 며느리이자 명문가 양반의 딸이었던 그녀는 대체 어떤 짓을 저질렀길래 온 나라 남성들의 이름을 줄줄이 읊으며 교수형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을까요? 조선을 발칵 뒤집어 놓은 희대의 스캔들, 어우동의 리스트가 지금 공개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조선 성종시대, 겉으로는 유교적 도덕이 엄격하게 자리 잡아가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궁궐과 기와집 담장 너머에는 억눌린 욕망이 꿈틀대고 있었죠. 오늘의 주인공 어우동은 원래 승문원지사 박윤창의 딸로 집안도 좋고 미모도 뛰어난 귀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국왕의 친척인 종친 태강수 이동과 결혼해 왕실의 일원이 되기까지 했죠. 말 그대로 조선의 상류층 중에 상류층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비극은 남편 태강수의 외도와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은 다른 여인에게 빠져 어우동을 모함했고 결국 그녀는 억울하게 집안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당시 조선에서 소복, 즉 이혼당한 여자의 삶은 죽음보다 가혹했습니다. 가문의 수치로 평생을 숨어 지내거나 자결하는 게 미덕인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어우동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나를 버린 세상이 정한 도덕 따위 내가 비웃어주겠다라고 결심한 듯 말이죠. 그녀는 자신의 집을 짓고 스스로를 어우동이라 부르며 도성 안의 남성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호기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모와 양반과 특유의 지적인 대화, 그리고 근기를 깨는 파격적인 행보에 조선의 내로라 하는 사내들이 줄줄이 낚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바람기가 아니었습니다. 어우동은 마치 사냥을 하듯 신분을 가리지 않고 남성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그녀의 리스트에는 어떤 사람들이 적혀 있었을까요?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어우동의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사내들의 면면이 정말 화려했거든요. 왕실 종친인 수산수와 방산수는 물론이고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유생들, 심지어 길거리에서 보석을 만드는 노비급 천민들까지 어우동의 치마폭에 감겼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결국 이 소문은 조선에서 가장 도덕적이어야 했던 왕 성종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종은 경노했습니다. 종친의 부인이었던 자가 천한 노비와 정을 통하고 도성 전체를 음란한 기운으로 물들이다니. 이는 단순한 간통이 아니라 조선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반역이다. 성종은 즉시 의금부에 명령을 내려 어우동과 관계된 모든 남성을 잡아들이라는 특명을 내립니다. 이제부터 현대의 범죄 스릴러를 방불케 하는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의금부 취조실에 끌려온 어우동. 보통 여인 같으면 겁에 질려 울었겠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자신이 만난 사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 끔찍하고도 기괴한 상황을 이렇게 건조하게 적고 있습니다. 어우동을 신문하니 그녀가 간통한 사람들을 죄다 털어놓았다. 종친 수산수와 방산수는 물론이고 내금이 구함, 생원 이승원, 그리고 노비 직업이에 이르기까지 그 수가 너무 많아 일일이 기록하기 힘들 정도였다. 그녀는 사내들의 몸에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게 하거나 서로의 물건을 주고받으며 증표를 남겼다고 당당히 진술했다. 여러분,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취조관들이 오히려 당황해서 입을 막으려 했을 정도였습니다. 리스트가 공개될 때마다 조정의 고위 관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동료 대신이 혹은 내가 존경하던 스승이 어우동의 리스트에 들어있었으니까요. 성종은 이 사건을 통해 유교 사회의 위선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살은 남성들이 아닌 오직 어우동 한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위기는 절정에 달합니다. 대신들은 법에 따라 어우동을 유배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간통죄로 여자를 죽이라는 법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성종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법보다 중요한 것은 기강이다. 이 여자를 살려두면 조선의 도덕은 끝장난다. 성종은 법조차 무시하며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절정의 순간 어우동은 마지막까지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을 비난하는 세상을 향해 실수하며 사람에게 욕망이 있는 것은 천성인데 어찌 남자에게는 관대하고 여자에게만 이토록 가혹한가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죠. 1480년 10월 그녀는 결국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어우동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녀와 함께 즐겼던 남성들, 그 화려한 리스트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금방 폭직되었습니다. 오직 어우동만이 희대의 요부라는 낙인이 찍힌 채 역사에서 가장 비난받는 여인이 되었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진짜 범인은 욕망에 충실했던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를 소비하고 숨어버린 위선적인 권력자들이었을까요? 조선 최대의 스캔들, 어우동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가 죽음으로 지키려 했던 비밀과 당시 남성들이 남긴 비겁한 기록들은 여전히 실록의 행간에 숨어있죠.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파격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정조 암살 미수 사건, 존영각 자객 침투 사건 편을 기대해주세요. 한밤중 왕의 침소 지붕 위까지 침투한 자객들과 그 배후를 쫓는 긴박한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